새벽 3시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건물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모니터 앞에 웅크린 한 사람의 그림자뿐입니다. 그는 15년째 번역 일을 해온 전문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습니다. 눈 밑에 짙게 내려앉은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화면에 찍혀 있는 글자는 이번 달 수입 0원이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한 달에 800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출판사와 기업에서 줄을 서서 그에게 일감을 맡겼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올리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잘 벌던 5가지 직종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처참한 현실의 시작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 직종에 화려했던 전성기와 그 전성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는지 그 잔혹한 과정을 낭낭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너진 성은 바로 번역가입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 번역가는 황금빛 직업이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기업들은 한 권에 수백만 원의 보수를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법률 문서 하나를 번역하면 300만 원 의학 논문 한 편이면 500만 원 동시통역은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몸값을 자랑했습니다. 번역가들은 자신만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20년, 30년에 걸쳐 쌓아 올린 언어 감각과 문화적 통찰력을 무기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1월 어느 날 그 믿음의 토대가 완전히 되흔들렸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처음에는 번역가들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계가 문맥을 이해하겠느냐, 문화적 뉘앙스를 살리겠느냐, 사람의 감성을 담아내겠느냐,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현실은 냉혹하게 돌아왔습니다. 영국 작가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번역가 중 36%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감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43%는 같은 이유로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77%는 앞으로 자신의 미래 수입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비관했습니다. 해외 대형 번역 업체들은 인간 번역가 대신 인공지능 번역을 기본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인간에게는 기계가 번역한 결과물을 검수하는 역할만 남겨두었습니다. 건당 300만 원이던 보수는 30만 원으로 떨어졌고, 그마저도 일감을 받으려면 수십 명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경력이 기계 앞에서 한 줌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성은 그래픽 창작자입니다. 한때 기업들은 로고 하나에 1,000만 원 광고 시각물 한 세트에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숙련된 창작자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은 똘랜드의 얼굴이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손할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하게 통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홍대 앞 골목마다 창작 스튜디오가 즐비했고 젊은 창작자들은 포트폴리오 하나만 잘 만들면 연봉 8천만 원은 거뜬히 넘길 수 있다고 꿈꿨습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채용정보 분석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컴퓨터 그래픽 창작자의 채용 공고는 2024년에 12% 줄었고 2025년에는 33%가 추가로 급감했습니다. 2년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일러스트 창작자의 26%는 이미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답했고 37%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에 한 줄의 문장만 입력하면 30초 만에 고품질 시각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숙련된 창작자가 사흘을 밤새워 완성하던 작업을 이제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 안에 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무너진 성은 프로그래머, 특히 신입 개발자들의 세계입니다.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발자는 그야말로 왕이었습니다. 판교의 대형 정보 기술 기업들은 신입 개발자에게 연봉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제시했고 경력자에게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아무렇지 않게 써놓았습니다. 코딩만 할 줄 알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다는 말이 대학가의 불문율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입학 경쟁률은 하늘을 찔렀고 코딩 학원은 밤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란한 코딩의 왕국에 2025년 들어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국내 정보기술 개발자 일자리는 21개월 동안 7.8%가 감소했고 이것은 약 5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 것에 해당합니다. 미국은 더 심각했습니다. 전국 15대 기술기업의 신입 채용은 55% 감소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일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 게임 회사의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연봉 신입 개발자가 희망퇴직일 순이라고요. 인공지능 코딩 도구가 신입 개발자 서너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해내는 세상이 왔기 때문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 7천만 원짜리 신입 4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도구 하나에 연간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코드의 세계가 자신을 배신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번째 무너진 섬은 회계사와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직종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높은 보수를 자랑하는 전문직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형 회계법인에서 초봉 5천만 원 이상을 받았고 경력이 쌓이면 파트너급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가져갔습니다. 변호사 역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면 대형 법률사무소에서 초봉 1억 원을 넘기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분석 보고서는 이 견고한 성의 거대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20년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일자리가 전체의 12%, 약 341만 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의사의 대체 가능성이 99%로 전 직종 중 가장 높았다는 사실이고, 회계사는 81%,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79%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형 법률 사무소들은 이미 신입 변호사 대신 인공지능 법률 검토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와 판례를 인간 변호사가 이틀 걸려 검토하던 것을 인공지능은 15분 만에 해치웁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도 장부 감사와 세무 분석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에 맡기기 시작했고, 신입 회계사의 채용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7년간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해서 손에 쥔 자격증이 3년 만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이 어깨를 덮치고 있습니다. 5번째로 무너진 섬은 글을 쓰는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광고 문구 작성자, 콘텐츠 작가, 기획서를 쓰는 사람들, 이들은 기업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존재였습니다. 한때 실력 있는 광고 문구 작성자는 한 줄에 수백만 원을 받았고, 기업 놀로그 콘텐츠 하나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인간만이 가진 감성과 창의력으로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500만 건의 프리랜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글쓰기 일자리는 약 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직종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한 광고 문구 작성자는 12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해왔는데 어느 날 고용주가 급여를 25%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비슷한 품질의 글을 무한정 쏟아내는데 왜 비싼 인건비를 지불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직종의 몰락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인공지능은 값싼 노동을 대체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가장 비싼 노동을 대체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기술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다. 산업혁명 시대의 기계가 대체한 것은 공장의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자동화 시대의 로봇이 대체한 것은 조립 라인의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지적 노동 그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된 전문 영역입니다. 이것은 마치 성의 가장 높은 탑부터 무너뜨리는 공성전과도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자격증을 많이 딸수록 전문성을 높일수록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역설적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문직과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0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10만 5천 명 뒤에는 10만 5천 개의 가정이 있고, 그 가정마다 아이들의 학비가 있고 부모님의 병원비가 있고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한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도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대기업의 고연봉 임원들이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짐을 싸들고 나와야 했던 그들의 모습은 지금 인공지능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전문직의 모습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는 경기가 회복되면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져온 변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번 인공지능에 넘어간 업무는 다시는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번 위기가 과거의 어떤 경제 위기보다 근본적으로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품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번역업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번역 결과물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문화적 맥락과 감성적 뉘앙스를 입히는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냈습니다. 창작 분야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자신의 창작 과정에 통합시켜 혼자서 열 명분의 작업량을 소화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살아남은 개발자들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치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설계도를 그려주고 결과물을 검증하는 상위 수준의 역할로 진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더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읽는 능력이고 앞뒤 맥락 없이 던져진 모호한 문제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직결이고 실패의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짝 내딛는 용기입니다.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지만 의미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패턴을 학습하지만 패턴이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지는 못합니다. 바로 그 빈틈이 인간이 서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번역가이든 창작자이든 프로그래머이든 회계사이든 혹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서핑을 하는 사람은 파도를 멈추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도를 두려워하며 해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드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서울 강남의 그 사무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던 그 번역가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석 달간의 방황 끝에 인공지능 번역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익혔습니다. 지금 그는 인공지능이 번역한 결과물에 인간의 숨결을 불어넣는 문화 감수 전문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다시 이 일에서 의미를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직업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은 시대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배우고 적응하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능력은 어떤 인공지능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여드린 5가지 직종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읽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눈을 감고 제자리에 서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